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를 대신해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성우 상중입니다. 오늘의 비블리오 드라마는 소문자로 시작되는 비블리오 드라마이고, 미국의 소설가 오헨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스마스 선물, 줄거리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비블리오 드라마 진행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줄거리의 출처는 나무위키입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사는 부부 짐과 델라가 있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짐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시계가 자랑거리였고, 델라는 길고 아름다운 황금색 머리카락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다. 어느 해 성탄절 날, 델라는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사람들에게 구두쇠라고 비난받으면서도 아껴 모은 돈은 고작 1달러 87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이 돈으로는 도저히 짐에게 근사한 선물을 살 수 없었던 것이다. 고민 끝에 델라는 짐의 시계와 어울리는 품이 있는 시계줄을 발견하고 그 시계줄을 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기 위해 자신의 길고 고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20달러에 팔았고 그 돈으로 시계줄을 산다. 그렇게 시계줄을 짐에게 선물했는데 짐은 델라에게 주려고 시계 파는 가게에서 자신의 시계를 팔아 최고급 머리빗 세트를 주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델라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짐은 괜찮다며 델라를 달래며 이들의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그리고 오헨리는 동방의 현자들이 예수에게 보낸 선물만큼이나 이들의 선물이 값지다고 평한다. 이상 나무위키에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문예 출판사에서 출판했고, 이성호 선생님이 옮긴 소설을 토대로 비블리오 드라마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원래 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입니다. 소설에서 발견한 인상적인 글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임스 딜링함 영 부부에게는 커다란 자랑거리가 2가지 있었다. 하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온 짐의 금시계였고, 다른 하나는 델라의 긴 머리칼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동방박사들은 말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가져온 현인들이었다. 그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 풍속을 만들었다. 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선물도 재치 있었을 테고, 같은 것일 경우 바꿀 수 있는 특전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여기에 서로를 위해 가보를 어리석게 희생시킨 새빵 아파트에 사는 젊은 부부의 딱한 이야기를 어설프게 늘어놓았다. 현대의 총명한 사람들에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젊은 부부가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선물을 교환하는 사람 중에 이들이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다. 온 세상에서 그들이 제일 현명하다. 그들이 바로 동방박사다. 이제부터 비블리오 드라마 진행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블리오 드라마는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의 한 장면을 읽고 그 장면 속 여주인공 델라가 되어 기도문을 보다 풍성하게 작성해보고 연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소설 속 장면과 델라의 기도문을 보시겠습니다. 짐은 늦게 오는 일이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손에 꼭 쥐고 남편이 들어오는 문 가까이에 있는 식탁 모퉁이에 앉았다. 바로 그때 아래층 계단에서 남편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 지금도 그녀는 하느님, 제발 남편이 저를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 장면은 남편의 시계줄을 구입하기 위해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팔아버린 델라가 곧 귀가할 남편이 짧은 머리에 놀랄 것을 염려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소설에 있는 글 그대로 옮겨놓은 블랙레터스와 블랙레터스 사이에
제가 끼워놓은 화이트 레터스가 함께 있는 대본 예문입니다. 소설 속 이 장면을 진행자가 미리 블랙 레터스와 화이트 레터스를 고려하여 대본으로 만들어둔 것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참가자 각자 대본을 만들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성우의 연기를 통해 어떤 식으로 대본을 작성하고 연기하면 될지 참고하시겠습니다. 짐은 늦게 오는 일이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손에 꼭 쥐고 남편이 들어오는 문 가까이에 있는 식탁 모퉁이에 앉았다. 바로 그때 아래층 계단에서 남편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 지금도 그녀는 남편의 시계줄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머리를 보고 많이 놀랄 것 같아요. 하느님, 제발 남편이 저를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이해하고 저를 계속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첫 번째 비블리오 드라마는 아내 델라의 심정을 다루었고, 두 번째 비블리오 드라마는 남편 짐의 심정을 다루는 장면입니다. 소설에는 긴 머리카락을 팔아버린 델라의 고민만 나오고 시계를 팔아버린 짐의 고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블리오 드라마를 통해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에 나오지 않는 짐의 고민을 독백으로 작성해보기를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 작업은 기존의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에 있는 블랙 레터스에 짐의 고민이 담긴 화이트 레터스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성우의 연기를 통해 어떤 식으로 대사를 만들고 연기하면 될지 참고하시겠습니다. 저는 짐이 사무원으로 일한다고 상상하고 대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점심 식사하면서 백화점 전단을 보는 짐. 백화점에 가볼까? 아니야. 델라가 원하는 건 없을 거야. 델라가 마음에 들어했던 머리핀은 너무 비싸. 구입할 형편이 안 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는 짐. 전당포에 가볼까? 시계집에 가볼까? 시계를 맡기면 얼마 정도 받을지 한번 물어볼 수는 있잖아. 그래, 지금은 점심시간이니까 잠깐 다녀오자. 급히 외투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가는 짐. 지금 보시는 것은 소설에 있는 글 그대로 옮겨놓은 블랙 레터스와 블랙 레터스 사이에 제가 끼워놓은 화이트 레터스가 함께 있는 대사 예문입니다. 진행자는 미리 블랙 레터스와 화이트 레터스를 고려한 대사를 만들어 두었다가 참가자들에게 먼저 시범 삼아 보여준 다음 참가자 각자가 대사를 만들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블리오 드라마는 남편의 선물을 본 델라의 대사에 어울리는 짐의 대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나오는 델라의 대사입니다. 남편의 머리핀 선물을 본 델라의 대사. 여보, 제 머리칼은 아주 빨리 자라요. 소설에는 남편의 선물을 받은 델라의 대사가 나옵니다만 아내의 선물을 받은 짐의 대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블리오 드라마를 통해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에 나오지 않는 짐의 대사 작성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 작업은 기존의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에 있는 블랙 레터스에 짐의 대사가 담긴 화이트 레터스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성우의 연기를 통해 어떤 식으로 대사를 만들고 연기하면 될지 참고하시겠습니다. 남편의 머리핀 선물을 본 델라의 대사. 여보, 제 머리칼은 아주 빨리 자라요. 아내의 시계줄 선물을 본 짐의 대사. 여보, 열심히 일하다 보면
금세 시계가 돌아올 거야. 네 번째 비블리오 드라마는 소설 속 짐과 델라 부부가 가난하게 살게 된 사연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가급적 소설에 있는 블랙레터스를 건드리지 않고 블랙레터스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을 만한 화이트레터스를 작성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시작으로 대사를 만들어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발표될 당시가 1906년이고 대공황이 일어나는 1920년대 중반보다는 앞선 시기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성우의 연기를 통해 어떤 식으로 대사를 작성하고 연기하면 될지 참고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부부에 대해서 좀 아는데 이 부부는 결혼 반대를 피해 멀리 이 지역으로 이주했어요. 짐은 원래 부잣집 외동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혼자 남게 되었지요. 짐은 아버지를 거쳐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시계를 보면서 언젠가 다시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으로 어느 사업가의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대학에서 회계를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짐의 부모님을 알고 있었고 짐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어 짐을 고용한 사업가의 딸이 바로 델라입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진학을 앞둔 델라는 아빠의 사무실에 놀러 갔다가 한눈에 짐에게 반해버렸고 이후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시도했고 델라가 먼저 짐에게 고백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델라의 아버지가 짐을 해고하고 델라를 멀리 기숙사가 있는 대학으로 보내려 하여 두 사람은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과 델라가 살았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델라의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이곳으로 이주해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고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사는 게 빡빡해지다 보니 절약하면서 살아도 저축할 여유도 없어요. 이번 비블리오 드라마는 앞서 진행한 비블리오 드라마 4번과 연결됩니다. 앞서 작성한 대사에 맞춰 연결 대사를 작성해 발표하고 이야기 나누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가급적 소설에 있는 블랙레터스를 건드리지 않고 블랙레터스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설정을 해주고 화이트레터스를 작성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시작으로 대사를 만들어 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성우의 연기를 통해 어떤 식으로 대사를 작성하고 연기하면 될지 참고하시겠습니다. 저는 이 부부가 앞으로 하루빨리 일이 잘 풀려서 좀 더 좋은 동네, 좀 더 좋은 집에서 아이나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내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할 수 있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이야기 나눔으로만 진행할 수도 있고 연극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블랙레터스를 건드리지 않고 화이트레터스를 끼워 넣는 방법을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블랙레터스를 건드릴 경우 원작 소설의 흐름을 끊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소설 맨 뒤에 크리스마스 이후 이야기를 화이트 레터스로 만들어 끼워 넣었습니다. 저는 신문사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문사에 들어오는 독자 투고를 선별하던 중 델라라는 젊은 여성이 보낸 사연이 눈길을 끌어 두 사람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이 흥미로웠고 신선한 미담이라는 판단이 들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러자 각지에서 두 사람에게 전해달라는 편지와 돈이 신문사로 모여들었고 델라의 머리카락을 구입했던 가발 가게에서 델라를 고용하고 싶다는 제의가 신문사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짐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짐 덕분에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되어 짐의 급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델라의 머리카락이 머리핀을 할 정도로 길게 자라기 전에
짐은 시계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블리오 드라마가 끝나면 진행자는 모든 진행을 마무리한 뒤 참가자들과 소감을 나눕니다. 그런 다음 전체 비블리오 드라마를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소개한 6가지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괜찮고 진행자의 판단에 따라서 선별하거나 수정 보완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반으로 비블리오 드라마를 구상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비블리오 드라마 구상을 위해 저는 비블리오 드라마 매뉴얼에서 제시한 블랙 레터스와 화이트 레터스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블랙 레터스에 해당되는 소설 문구를 함부로 바꾸거나 변형하지 않고 문구엔 간의 저의 생각과 상상력을 반영하여 비블리오 드라마를 구상했습니다. 오늘의 비블리오 드라마를 활용하신 소감, 질문, 의견 등을 댓글이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히 잘 읽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비블리오 드라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